한 인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찾아보는 시간. 꼭 안 배워도 됩니다. 그냥 인물 재밌는 이야기 듣는 거죠. 인물 탐구 영역 이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공한 기업가의 리더십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혹시 네, 아십니까? 엔비디아 네, 대박이죠.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의 이야기입니다. 젠슨 황 이게 엔비디아 하면 지난해부터 거의 뭐 주가의 어떤 네, 대표적인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대박난. 그쵸. 네. 근데 갖고 계신 분들 일찍 파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많아서. 어쨌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몇 달 전부터는 이 기업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월부터 비교하면 주가가 6배가 됐으니까요. 주목 많이 받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열흘간 이 기업의 영향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음.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이 회사는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냐, CEO의 삶이나 뭐 경영 방식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CEO가 평범한 이민자 2세입니다. 음. 대만계 미국인인데요. 네네. 젠슨 황이 AI 반도체 패권을 어떻게 휘어잡았을까? 어떤 마인드로 사업을 해왔길래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걸까? 궁금했던 거죠. 여기서 한번 질문 네네. 던져볼게요. 네. 가역 앵커는 혹시 완벽주의자인가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뭐 외모부터 여러분 많이 큰 웃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완벽주의자 같은데요. 뭐 결과물이 완벽하다 이런 뜻보다 음. 일단 뭘 시작할 때 좀 오래 걸려요. 맞아요. 네.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네. 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젠슨 황의 경영 철학을 보면 약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젠슨 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자 2세인데요. 1963년생이에요. 대만에서 태어나서 태국에서 좀 살다가 9살에 이민을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엔지니어였는데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아이들을 미국에서 좀 교육시켜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민을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학교 선택을 좀 잘못했던 거예요. 네. 명문 학교를 보내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좀 싼데 어디 없을까 하다가 실수로 이제 감화 학교를 보내버린 거예요. 감화학교요? 네, 그러니까 소년원은 아닌데 소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나 뭐 강제 전학을 다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잘못 전학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주머니에 막 칼 가지고 다니고요. 룸메이트는 교도소에서 소년원에서 출소를 해서 몸에 막 칼 자국들이 있었대요. 이런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인은 그 동네에 젠슨 황밖에 없으니까 이민 2세가 당하는 인종차별이 굉장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내성적으로 성격도 바뀌었대요. 음. 그러다가 처음 2년 동안은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돌파구를 찾은 거죠. 돌파구. 네, 일단 화장실 청소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고요. 예. 룸메이트가 이제 아까 칼 자국 있었던 그 룸메이트가 문맹이었대요. 근데 이 룸메이트한테 글자를 알려주고 자기는 운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노는 친구에게 네, 접근해서 자기도 뭐 내어주고 자기는 운동을 라는 거 얻고 그렇죠. 거래를 한 거네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이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게임이잖아요. 네. 게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영 철학을 얻게 됩니다. 오. 게임에서 지면 루즈라고 뜨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윈 해야죠. 네, 다시 게임을 빨리 시작해야 열심히 되잖아요. 해야죠. 네, 네. 빨리 이기고 싶으면 이 시도를 많이 해서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실패를 또 빨리빨리 해버려야 성공도 빨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이라는 걸 그때 이해를 한 거죠. 게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게임에 빠졌는데 지니까 네. 내가 이거 이기려면 결국 빨리빨리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네네네. 많이 져보면 그렇죠. 빨리빨리 많이 실패해보면 네. 나중에 빨리 이긴다. 네, 아하. 그렇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차렸을 때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엔비디아를 1993년에 돈을 빌려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만의 그래픽 칩을 개발을 했는데 이걸 2년 정도가 걸려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다른 회사 제품들이 너무 많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보다 질 좋고 싼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던 게 계획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된 거죠. 게다가 엔비디아의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업계 표준과 안 맞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뭐 가격 경쟁력도 없고 업계 표준과도 안 맞는 이걸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창고에는 못 판 칩들이 막 쌓여 있고요. 직원들도 70%를 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대부분은 여기에서 포기를 했을 텐데 젠슨 황은 다시 벤처 캐피탈로 갑니다.
돈을 빌려서요. 네. 절치부심해서 이번에는 업계 표준에도 맞고 뭐 타사 제품보다 400% 빠른 칩을 만들었고요.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고등학교 때 게임에 빠졌을 때처럼 네. 실패를 좀 빨리빨리 한 다음에 빨리 성공의 길을 찾은 거네요. 네. 다시 일어나서 빨리 다시 시도를 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또 업계 표준에 맞는 타사랑 똑같은 칩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부 직원들이 반발을 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고 그 자부심만으로 일했는데 왜 남들하고 똑같은 걸 만드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젠슨 황은 직원들을 계속 만나면서 설득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하면서요. 그렇게 설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제품을 만들면 업계 표준과 달라도 우리 물건을 사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틀렸다.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업계 표준에 맞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더 배려하고 편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디온리 해서 자기 제품을 딱 가져서 업계 표준이랑 다르지만 우뚝 서느냐 아니면 업계 표준,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 다른 회사도 만들고 있지만 네네. 비슷한 걸 만들어서 많이 그냥 적당히 많이 팔리느냐 했을 때 후자를 선택한 거네요, 결국. 네, 그러니까 공급자 마인드에서 수요자 마인드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젠슨 황은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자기는 창업 안 했을 거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젠슨 황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엄청나게 잘 될 거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치를 낮추고 빠르게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 다시 회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그냥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젠슨 황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한 만큼 자신의 회사에서도 이걸 적용을 한다는 건데요. 회사에서 그룹 토론이 벌어질 때 룰을 좀 꼽아보자면 자신이 실패를 해도 그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걸 이제 관용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 경험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직원들이 앞으로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부분을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네. 그거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면 봐준다. 네. 근데 허심탄회하게. 네. 만약에 방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엔비디아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을 했고요. 모두가 AI 시대는 아직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2006년에 이미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이미 AI 기업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지금의 AI 반도체 패권을 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성공에는 이런 경영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요새 뭐 엔비디아, 젠슨 황 워낙 하루하루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네, 많이 나오죠. 그냥 엔비디아의 성공한 그냥 기업가구나. 그 가죽 자켓 입고 막 그냥 약간 네네네. 쇼맨십 좋은 네. 똑똑한 대만계 미국인 아저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전 학교에서 이렇게 칼빵 있는 친구한테 운동 배우고 네. 그런 스토리는 전혀 몰랐거든요. 네. 또 열심히 또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재밌네요. 젠슨 황 여러분들도 이제 젠슨 황 정도는 얘 좀 알아야 좀 이렇게 시사 돌아가면 그쵸. 안다. 이거 티 나잖아요. 이제 모르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네. 들어가서 아니, 고등학교 때 젠슨 황이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그 사람 힘든 사람이었잖아. 사람이었어. 근데 이렇게 성공했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네. 특별한 제품 말고 업계 표준으로 나가자라고 빨리 선택한 것도 네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재밌네요. 성공한 기업가라고만 생각했던 이 젠슨 황의 약간 어려운 스토리까지 들으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슨 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